자, 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안녕! 미쳐가고 있죠? 자, 이번에 공부할 부분은 14번 학습지입니다. 사실은 요 필기판에 그대로 저는 쓸 거고요. 조금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어떻게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죠, 뭐. 자, 왜냐면 요 2위기부터 우리가 그대로 쓰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 판에다가 저는 그냥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이 14번은요,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 11번 혹은 저희가 일제강점기 개관할 때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요. 바로 우리 민족, 분열되지 말고 하나의 유일한 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지자라는 대규모 통합운동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란 말이지. 근데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바람은 국 내에서도 국 외에서도 펼쳐지는데 특히 국 내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쓰자면요. 먼저 민족유일당 운동이 당연히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지? 왜? 너희들이 봐도 지금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대립하고 있잖아. 심지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단 말이야. 기억나? 당시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요 타민 때문에 비타민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을 때고요. 그지?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법 때문에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당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서로가 아니죠. 각자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때 실마리가 될 만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민족운동이었냐? 저는 사실 일제강점기 얘기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일제강점기는요. 학생들이 없었으면 우린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 3.1운동도 학생들이 했었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뉘어진 위기 속에서 사실은 학생들이 물꼬를 튼 거야. 자, 바로 뭐냐면 60만세운동인데요. 대규모 학생운동입니다. 그래서 60만세운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926년에 일어났었던 60만세운동은요. 1926년에 일어났던 60만세운동은요.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학생운동 자체가 학생도 사실은 약자잖아. 사회적 약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 영향을 받았었던 학생단체들의 운동입니다. 사실 국내의 모든 웬만한 단체들은 당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당연하죠. 독립운동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약자의 평등을 외치는 운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자라는 일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에게는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이기는 했어요. 지금의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많이 좀 다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60만세 운동은요, 바로 순종이 죽으면서, 즉 왕이 죽은 걸 서거했다. 높임말로 우리가 서거했다고 얘기하는데 순종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종이 죽었을 때 엄청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었죠? 뭐야? 그렇지. 그 이름도 찬란한 3.1운동이죠. 올해가 100주년. 요 고종의 죽음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2의 3.1운동을 꿈꿔보자 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60만세운동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의 인산일에 의거해서 하려고 했었던데 요때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세력들과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 중에 일부였던 그 천도교 세력들과 그리고 학생 단체들이 함께 했었던 거고요. 순종 인산일에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해서 서울 곳곳에다가 태극기를 뿌리고 독립선언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게 발각이 돼버렸네.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잡고서는 준비하고 있던 게 발각이 되면서 주도 세력이 검거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할 뻔했던 걸 갖다가 또 한 번 감동. 학생들이 한 겁니다. 학생들이.
학생들이 당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곳곳에서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한 거예요. 예, 여기에 당시 서울 시민들이 가세를 하면서 좀 운동이 커질 뻔했던 것 같다. 물론 일본도 학습 능력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3.1운동 때처럼 또 당하면 안 되니까 당시 경문을 뿌릴 것 같아서 이 순종 인산이 아니라 곳곳에 장례행렬 곳곳에다가 사람 심어놨었거든. 그래서 바로바로 잡혀요.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로 커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응?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그 배경 때문에 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손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냥 만세운동을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나죠. 이때 학생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식민지 교육도 철폐하고 또 우리 식민지배 당하는 사람들 아니다. 막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막 외치면서 진짜 멋있었어요. 나중에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이 60만세 운동으로 계기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하나의 당을 결성할 수 있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특히 이때 요 타협적 민족주의에 맞서서 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도 뭔가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꾸준히 해가야 되고 이들을 오히려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구축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역시 치안유지법으로 활동이 어려워졌었잖아.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 중에 하나인 정우회라는 단체는요.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우리 이제부터는 독립운동이 먼저여야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우기만 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아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는 손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해. 그게 정우회 선언이거든. 즉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야. 60만세 운동을 인해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어떤 단체였냐면 여기에다가 쓸게요. 그 이름도 찬란한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신간회는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단체였고요. 민족주의 진영이 이 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열이 돼서 비타민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비타민들이. 그리고 정우회 선언 이후에 치안유지법으로 활동이 힘들어진 사회주의 진영은 정우회 선언 이후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제휴할 것을 주장을 해서 신간회 단체의 결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져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었고 신간회는 1927년 결성되게 되지요. 회장은 이상재였고요. 부회장인 홍명희로서 이상재는 민족주의자, 홍명희는 사회주의자. 그래서 둘이 같이 단결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국 순회 강연을 돌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었고요. 당시 자매단체로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있었다. 다시 근우회 우리 봤던 거 기억나세요? 사회주의 단체였던 하나였던 그 사회주의 단체 중에 여성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실 근우회는 민족주의 여성운동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가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만들었었던 단체였던 거야. 그래서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동농민운동도 크게 지원을 했었고 무엇보다 신간회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어. 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던 거야.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요.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의 탄압으로 지도층이 체포돼서 새로운 지도층이 이제 조금 우경화되면서 해소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운동이거든. 자, 여기에 요 신간회가 지원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보자.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말 그대로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었고요.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했었던 학생들이 일으켰었던 대규모 운동입니다. 이 항일운동이 왜 일어났냐면 우선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광주에 통학열차를 타고 다니던 이제 수많은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도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광주 여고보에 다니고 있었던 그 박기옥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요 여학생이 너무 이뻤나 보죠. 그래서 후쿠다 슈조라는 일본인 남학생 중딩이었는데, 이 중딩이 연상의 여인에게 끌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끌리는 애들한테 초등학생 때 괴롭히고, 아이스 깨끼, 이런 거 하고, 고무줄 끊고. 여러분 세대가 아닌가요? 어쨌든. 저도 아니에요. 저도 고무줄 하던 세대는 아닌데, 금강산 찾아가자, 일본 이천북 모르세요, 그러면? 미안.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후쿠다 슈조라는 애가 그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기면서 생징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근데 이 생징이 뭐냐면 조생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얕잡아보고 폄하하는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이거든. 그래서 미안. 당시 후쿠다 슈조가 막 이렇게 그 박기옥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 멋있어. 준채가 딱 등장해서 그만둬 후쿠다 슈조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후쿠다가 뭐래 저 센징이가 이러면서 막 비웃었다. 그래서 준채가 열이 받는 거야. 우리 사촌 누나를 희롱하는 걸 그만해. 너 일본 놈의 새끼, 너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둘이서 싸웠어. 근데 싸웠는데 후쿠다 슈조랑 그 준채랑 서로 주고받고 싸우면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일이 커진 거야. 패싸움으로 커진 거야. 근데 이때 그 일본인 학생들이 되게 치사 빤스였던 게, 유도부, 검도부 나와가지고 검도하는 애는 목검 갖고 오고, 유도부 애들 나와가지고, 어디 있어 박준채 이 자식 이러면서 서로 패고 난리가 난 거예요. 패싸움이 나고.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여태까지의 그 식민지 교육, 차별하는 교육, 보기에는 문화 통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을 그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 교육에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던 처였고, 당시 이 패싸움을 하고 나서요, 실제로 그때 당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잡으러 왔었는데, 일본인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이 맞고 힘들었던 건, 이제 더 피해가 컸던 건 한국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생들은 훈방 조치해요. 너희들은 잘못이 없구나,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은 잡아 쳐놓고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인 학생들이 너무 분노해서 그 차별적인 그런 것에 너무 분노를 해서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에서 사실 시작했던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 경찰의 편파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착하게 공부하던 후쿠다 슈조를 박준채라는 이 못된 놈의 새끼가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후쿠다 슈조를 한 대 쳤다. 슈조는 신사적으로 왜 이래 준채라고 했는데, 준채가 너 너무 싫어 이러면서 때렸다.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광주 지역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데요. 그게 바로 요 박준채와 박기옥 사건, 그리고 후쿠다 슈조 사건에 대한 저항, 이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저항으로 11월 3일에 대규모 가두 시위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이걸 공부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진도를 못 맞췄네요. 제 잘못이죠. 어찌되었든 11월 3일 이 대규모 가두 시위가 일어나면서 광주의 일에서 끝날 뻔했던 걸 사실 요 신간회가 이 항일운동의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전국적인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당시 이 단체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 학생들의 동맹휴학 시위, 아주 전국적인
그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확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엄청난 운동이죠.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었던 단체가 바로 이 신간회였고요. 그래서 민중 보고대회, 진상보고 민중대회 개최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대회를 키우려고 했단 말이야.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있지가 없죠.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당시 신간회의 그 지도부를 전부 다 대거 체포하게 되는데, 문제는 새로운 지도층, 그러니까 새로 신간회를 맡게 된 지도층이 대부분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사실은 여기에 타협적 민족주의가 좀 끼어들어 와요. 그래서 타민들이 끼어들어 오게 되면서 여기에 우경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갔다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상식야 베비. 우리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보통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민족주의 계열은 우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좌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프랑스에서요. 사회주의 그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주의 정당이 국회에서 좌측에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사회주의 계열들을 갖다가 좌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회주의가 아닌 사람들을 두고 우파라고 얘기하면서 좌파 우파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좌익 계열, 우익 계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우경화는요. 사실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는 당시 타민들이 끼어들어간 게 문제였어.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리는 신간회 이제 안 할 거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체를 선언하겠다라고 해서 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소라는 건 사실 그냥 해체는 그냥 단체나 조직을 그냥 해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해소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해체한다라고 해서 목적의식이 있는 해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해소라는 말은 사실 사회주의 단체가 썼던 말이고 사회주의 단체들이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이탈해 나가면서 사실상은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신간회는 그 뜻이 퇴색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엄청 중요한 단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민족주의와 소외주의가 손을 잡았지만 사실 너무나도 빨리 해체가 되면서 해소가 되면서 결국 둘은 손을 잡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거라 진배 없게 된 것처럼 돼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손을 잡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학생운동 두 가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종교계 문화운동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종교계 운동은 사실상 가장 빛을 발했던 게 바로 3.1운동 때입니다. 민족대표 33인 이 대부분이 종교계 인사였고요. 대표적으로 한용운 선생님도 있고 천도교 인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종교계 운동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불교에서는 한용운 스님이 정말 크게 활약을 하셨죠. 대한불교 유신론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그 불교 이제 그 새로운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시기도 하고요. 독립운동으로도 또 시인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님의 친목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말하면서 자, 여러분 독립운동가에서도 발표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이 보통 활약하셨던 게 바로 이 불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신교는 지금의 교회예요. 특히 30년대 때 이들이 뭐를 했냐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상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신사참배 같은 이제 운동은 사실 미신이죠. 그래서 이런 건 거부투쟁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 가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라 종교예요. 동학을 계승한 종교고요. 특히 어린이 운동, 소년 운동 같은 경우를 이 천도교에서 주도해서 전개합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가 되게 많이 조사를 해보시면 천도교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대단한 단체죠. 자,
자, 천주교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성당이죠. 사실 천주교는 우리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고아원, 양로원 설립 등 사회사업도 확대했었고, 특히 만주 지역에서 의민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막. 자, 대종교는 사실 엄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종교인데요. 바로 본부가 만주에 있었고요. 중광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북로 군정서라는 그들의 군대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대종교는요, 사실 만주 지역 일대에, 간도 만주 지역 일대에 무장 독립 운동을 이끌었었던 종교예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대한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을 기초했던 단체도 사실 대종교고요. 엄청난 종교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고, 사실 나철과 5.25 오저암살당 기억나세요? 그들이 만들었던 종교예요. 엄청나죠?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됐던 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는요, 당시 박중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었던 새로운 불교인데, 새생활운동이라 그래서요, 검소하게 살자, 좀 절약하자, 미신을 타파하자 하는 약간은 생활개혁운동을 펼쳤었던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4번이었고요. 요 필기판은 어마무시하네요. 13, 14번이 다 모여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15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